중국 축구대표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아시아 티켓을 늘려주면서 이 정도 늘려주면 중국이 예선을 통과하겠지라고 꼼수를 부렸지만 예선 꼴찌로 탈락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축구연맹과 전세계 축구인들이 정말 중국 축구는 왜 저러느냐라고 짜증내고 신기해할 만합니다. 중국 축구가 실력으로 망신당한 것도 문제이지만 중국인들의 비매너 행위가 또 해외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패배 후 일본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중국 경찰이 유니폼을 벗기는 모습이 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벗기고 난동을 부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중국의 반칙과 추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지난해 한국과 중국전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이 득점을 하고 쉿세리머니를 중국 관중에게 했던 장면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애국가를 부를 때의 야유를 한 중국 관중에 화가 났다면서 그 야유를 당장 멈추어라라는 세리머니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당시 손흥민의 쉿세리머니를 언급하면서 일본 선수들도 당당하게 맞서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어제 오후 9시 중국 샤먼의 샤먼 에그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시조 6차전에서 일본에 1대3으로 졌습니다. 패배로 중국의 본선 진출은 물 건너가고 사우디를 2대0으로 꺾은 인도네시아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가 축배를 들면서 다시 도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꺾기만 하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며 온갖 변칙과 추태를 부렸지만 결과는 예정된 탈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은 온갖 꼼수와 비매너로 일본을 이겨보겠다고 최악의 추태를 보여주었고 경기 후에도 일본 팬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가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엄청난 야유를 쏟아내면서 경기장은 완전히 야유 소리로 덮여버렸습니다. 전반 33분쯤 중국 서포터가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라운드를 한 바퀴 달리던 그는 곧바로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혀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경기는 약 30초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일본 골키퍼를 향해 레이저 포인트가 수시로 날아들면서 얼굴에 레이저를 계속 맞았습니다. 중국 관중들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한국과의 예선 2차전에서도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레이저를 발사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에도 애국가 연주 중에 엄청난 야유가 쏟아지면서 국제축구연맹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팬들의 열정은 존중하지만 국가 연주 시간에는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특히 레이저는 선수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 국제축구연맹이 권장하는 피치폭은 68m이지만 샤먼백로 경기장의 피치는 메인사이드와 후면 모두 1.5m 짧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장에는 지워진 라인이 그래도 선명하게 보였고 확실하게 경기를 위해서 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놀란 일본 팀이 현장에 나와 있던 중국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좁아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관계자는 우리는 정확한 사이즈를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 피치가 좁아진 덕분에 중국의 수비진들은 빠르게 압박하면서 적절하게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공을 멀리 돌리면서 공격을 하는 일본은 좁아진 폭 때문에 애를 먹었고 공을 주고 받는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좁아진 피치 상태에서 훈련을 많이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태클을 하면서 일본 공격진을 괴롭혔습니다. 경기 후 일본 선수들은 좁아진 피치 때문인지 중국 선수들이 슬라이딩을 많이 했다. 그리고 중국 공격진들의 움직임도 빨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장이 좁아진 덕분에 중국 공격진들이 덜 뛰고도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본에서의 경기보다 확실히 빠른 공격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폭이 좁아진 경기장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중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쿵푸 축구를 보여주면서 위험하고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전반전에만 중국 선수에게 2장의 옐로카드가 주어지는 등 경기는 처음부터 거칠었습니다.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으니 망정이지 중국의 꼼수와 기대대로 만약에 승부가 뒤집어졌다면 피치 조작을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피치를 조작하고 쿵푸 축구를 하고도 이기지 못하는 중국 축구이다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에는 흥분한 중국 팬들이 일본 국기를 찍고 불태우는 난동을 부렸고 일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관중이 집단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패배 이후 중국 관중들은 반일구호를 외치고 어디에서 나타난 일장기인지 들고 와서 찍고 불태웠습니다.
특히 일본 팀을 상징하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 관중은 집단 테러를 당하면서 중국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중국 경찰이 파란색 유니폼을 벗기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태가 지난해 한국전에서도 발생해서 당시 영국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추태와 난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이 워낙 많아서 많은 중국인들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국 팬들을 겨냥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던 중국인 팬에 대한 비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매국노라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설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선동이 폭발했습니다. 토트넘 옷을 입고 온 중국인은 정체성이 없다. 토트넘 팬들은 중국의 명예를 더럽혔다. 웨이보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쫓겨나게 하기 위한 키보드 워리어들 다 모여라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신상추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중국인들이 모두 토트넘 팬들을 추적했습니다. 한 명의 중국인 청년이 하이난 대학 재학생이라는 것을 밝혀졌다면서 SNS에는 하이난 대학이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특히 중국 국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단체 사진을 찍은 토트넘 팬 모임을 집중 추적하는 소동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중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니폼을 벗겨서 찢었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면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짓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난동은 영국에서도 이번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중국 경찰도 공식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언론인 더선에 대서특필될 정도이고 해외 SNS에서도 중국 난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일부 영국 매체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라이벌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월드컵 진출에 한국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분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축구 실력이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적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럽 매체들은 중국이 왜 토트넘 유니폼에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토트넘 유니폼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손흥민의 인기가 뜨겁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경기장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온 이유도 손흥민 사랑이고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린 것도 손흥민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한국전에서 행했던 추태를 딱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갱생불가능한 집단들입니다. 결국 중국 축구는 실력으로도 매너로도 세계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추태와 폭력 사태는 단순히 축구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포츠 정신과 상식을 저버린 행위들은 중국 축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